네, 안녕하세요. MLS 원장 박종근이라고 합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이제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먼저 이제 대입의 기초,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 전형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학교를 가야 될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먼저 하나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그러면 이제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입시라는 게 솔직히 너무 다양하고 이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 솔직히 끝도 없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대학교에서부터 원하는 게 조금씩은 다 다른 상황입니다. 네, 아니.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어느 정도는 좀 기초적인 내용을 중점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대학교 입시 전형에는 총 이제 크게 수시 전형이랑 정시 전형, 수능 전형과 수시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머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죠? 이 정도는. 그래서 일단 수시 전형은 총 6개의 카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소를 총 6장의 원소를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정시는 3장의 정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학생들이 가진 카드는 9장의 카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텐데, 일단 크게 수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 두 가지로 나눠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논술 전형이라는 건 뭐냐? 논술 전형이라는 건 실제로 학교 내신이랑은 무관하게 대학교에서 각자 시험을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능만 솔직히 이제 내신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뭐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솔직히 수시로 좀 가기가 어려울 경우 정시로 가는 학생들한테는 정시는 이제 3장밖에 못 쓰니까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술 전형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실제로 이제 수능 보는 학생들이 보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교에서 뽑는 전형인데 그 각 대학교의 시험을 봐서 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과 다를 전형이 아니에요. 똑같은 전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오늘 크게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교과, 그 다음 두 번째 종합, 그 다음 세 번째 수능은 어떤 식으로 제가 뽑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그럼 이제 이게 이 뽑는 거에 따라서 대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을 뽑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일단 최근 거 24학년도 모집 걸로 잠깐 보도록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전국 대학교에서 44% 정도 뽑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의 인원에 가깝죠. 그죠? 그리고 뭐 보시면 종합을 한 26%, 논술은 3.3%, 거의 없죠. 어차피 이거는 정시 전형이랑 같다고 했고, 정시가 한 2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매스컴에서 이제 수시 인원의 비율, 교과 전형의 비율이 되게 높다라는 거는 당연히 전국 대학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은 대학교는 이 상위 19개의 대학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서울의 대학이겠죠. 예,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 다음에 뭐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 또 그 다음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뭐 숙명여대,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이 지금 보내고 싶은 대학교는 아마 여기 밑에 상위 19개의 대학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상위 19개 대학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완전히 다르죠, 비율이. 상위 19개 대학은 교과 전형의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오히려 종합 전형의 비율이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의 뽑는 비율은 오히려 교과보다 종합 전형의 인원이 좀 더 많고, 그리고 수능의 비율을 보시면 42%나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능으로 대학을 뽑는 인원이 거의 한 절반 정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서울은 실제로 교과보다는 수능,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교과가 수능보다 훨씬 많이 뽑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눈속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정시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어머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시는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좀 전에 수시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차피 논술 전형은 우리는 제외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정시 전형이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럼 저희는 이제 2가지를 볼 건데,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 2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정량평가는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성평가는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을 이제 맥락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제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이 수시 안에는 또 이제 교과냐 종합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교과 전형을 좀 먼저 살펴볼 텐데요.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는 평가의 그 틀에 맞춰서 뽑는 거예요. 뭐로 뽑냐? 교과별 등급, 그 다음에 성취도, 그 다음에 원점수라는 걸로 뽑는데 일단 교과별 등급이라는 거는 어머님들도 잘 알고 있는 고등학교부터는 등급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매기기 시작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1등급부터 9등급인데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변화됐습니다. 현재 고1부터 이게 변화됐다는 걸 어머님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성취도라는 건 뭐냐? A, B, C, D, E 이건 중학교 때 해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성적표에 A냐, B냐, C냐, D냐 이게 원래 없었던 건데 이번부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점수 역시 90점이냐, 95점이냐, 98점이냐 이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총 3가지를 보고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이 3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등급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평가하는 방법에 이 정량평가를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성평가는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합 전형을 한번 보시면 뭘로 학생들을 뽑을 거냐? 학습 동기, 노력, 과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형 아닌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뭐고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전형은 흔히들 깜깜이 전형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뭘로 뽑는지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종합 전형은 뭘로 뽑는지 대학교에서 발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애들이 막 합격을 해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대학교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뽑는 전형을 우리는 종합 전형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일단 정량평가 교과 전형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 되게 단순해요. 교과 전형이 제일 단순한 전형이에요. 어떻게 뽑냐? 일단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신 등급이 이제 흔히들 뭐 내신 몇 등급이야? 내신 혹시 이제 언니 오빠들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주변에서 우리의 이번에 내신 한 1.5등급 나왔어 또는 2.3등급 나왔어 이렇게 말하는 계산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국어라는 과목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 국어라는 과목은 일단 시수가 일주일에 4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수라는 건 일주일에 수업을 몇 번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일주일에 4번 정도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이 보통 4시수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과학이라는 거는 보통 시수가 2시수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과학 수업은 2번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학생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국어를 1등급 맞고 과학을 2등급 맞은 학생이 있고요. 국어를 2등급 맞고 과학을 1등급 맞은 학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둘 다 똑같이 이 학생은 국어를 잘하고 이 학생은 과학을 좀 못하는 거고 이 학생은 국어는 좀 못하지만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그럼 둘이 누가 더 유리한지를 따져보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얘가 국어는 4시수잖아요. 그럼 1 곱하기 4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 더하기 과학은 2시수잖아요. 2등급이잖아요. 그럼 둘이 곱하면 4겠죠. 그죠? 그리고 나면 얘가 8이 나오는데 이 8을 전체 시수 6시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대충 1.3333 정도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국어를 2등급 맞고 과학을 1등급 맞았다고 하면 국어는 8 곱해지니까 과학은 플러스 2가 돼서 10이 돼버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10을 6으로 나눠버린다면 1.666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학생은 1.3등급, 이 학생은 1.67등급 정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시수가 높은 과목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수가 높아야 등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 2, 1, 2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도 1.5등급이고 얘도 1.5등급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시수까지 같이 반영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재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9등급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5등급제로 줄어들었어요. 즉 5등급제로 줄어들면서 뭐가 중요하냐? 등급 따기가 아무래도 쉬워졌겠죠. 5등급제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등급이 10%까지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인 거죠.
그런데 원래는 100명 중에 4등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실제로 2등급의 비율이 11%까지였어요. 그러니까 현재 1, 2등급인 2등급인 학생까지가 모두 다 1등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 따기가 어떻게 보면 편해졌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4% 이내에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10% 안에만 들어도 1등급이니까요.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는 이제 뒤에 가서 들어보시면 뭐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고, 일단은 어쨌든 등급제는 10%, 34%, 66%. 실제로 만약에 3등급이 뜨는 순간 대학 가기는 인서울 대학은 일단 접어야 됩니다. 무조건. 3등급이 하나라도 뜨면요. 모든 과목을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잘하는 학생을 원하지 어떠한 특정한 과목을 잘하는 학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이렇게 계산이, 이 모든 과목이 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갑니다. 내신은. 3학년 2학기 내신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의 모든 과목들을 다 이렇게 계산해서 등급이 딱딱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겠죠. 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학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등급을 다 잘해요. 물론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과학을 잘하는 학생보다 좀 유리한 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3등급이라는 등급은 매우 낮은 등급이에요. 왜? 3등급은 66%. 그러니까 100명 중에 66등에도 3등급이에요. 100명 중에 66등을 해도. 그러니까 66등이면 지금 5등급보다 더 낮겠죠.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5등급은 대학을 지방대도 가기 어려워요. 정말로. 그러니까 지방에 이름 좀 있는 대학교는 거의 쳐다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3등급은 되게 대학을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망했다 해도 2등급까지 나와줘야 뭔가 대학을 좀 바라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교과 전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 교과 전형을 한번 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 교과 전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교과 전형은요, 여러분들 이 등급이랑 이 등급, 예를 들어서 이 학생과 이 학생이 만약에 원서를 썼어요. 어디 대학교에. 그러면 무조건 이 학생이 붙어야만 해요. 이 학생이 붙고 이 학생이 떨어지면 그건 범죄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매우 그냥 딱 성적만 보고 가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무조건 합격을 해야 돼요. 이 학생이 과학고고 이 학생이 일반고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 학생을 합격시켜야만 해요. 그게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이겠죠. 이 교과 전형이. 그러니까 이 교과 전형에 문제가 있죠.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말했듯이 학생이 어디 집단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이 등급은 진짜 너무 천차만별 아닐까요? 자사고냐 일반고냐에 따라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일반고등학교의 전교 1등은 1.0도 나와요. 1.0이라는 등급도 있어요. 근데 자사고나 특목고의 전교 1등이 진짜 잘해봤자 1.8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1.8등급 정도 나오는 게 전교 1등이에요. 그만큼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등급 따기가 그만큼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교 1등 차이가 1등급이, 일반고는 1등급이 1.0, 자사고는 1등급이 1.8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자사고나 이런 쪽이 되게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집단, 아산은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면 내신 따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는 내신 따기가 되게 좋은 지역, 그러니까 교과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천안은 불리한 지역이고 아산은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서울에서 아산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사를 오십니다. 학생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정말로 제가 이렇게 학부모 설명회를 하고 연말에도 설명회를 하는데 연말에는 아산 사람이 아닌 학부모님들이 여기 몇 분 앉아 계세요. 그래서 와서 듣고 계세요. 정말로. 그만큼 아산은 일단 내신 따기는 유리한 지역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성적 추이의 반영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1학년 때 잘하다가 3학년 때 못하는 학생과 1학년 때 잘하다가 3학년 때 못하는 학생이 있다라면 그 대학교에서는 3학년 때 잘한 학생을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갈수록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을 뽑고 싶은 게 당연하죠.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무조건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다 똑같이 딱 때려잡고 그냥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전공 과목에 대한 그 평가가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공계 계열의 대학교를 가려고 해요. 그럼 수학을 잘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수학을 잘하든 영어를 잘하든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요거만 봐야 되거든요.
요거만 보고 학생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들이 이런 불리한 점을 만회시키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놨냐? 수능 최저등급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다 들어는 보셨을 건데 수능 최저등급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그 전에 요거 먼저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 그러면 교과 전형은 어느 정도 등급이 돼야 대학을 갈 수 있냐라고 먼저 살펴보시자면 일단 연대 인문계열은 한 1.25등급 정도 나오면 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아까 전에 자사고 전교 1등이 한 1.8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사고 전교 1등도 연대는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교과 전형으로 쓰면 떨어져요. 왜냐하면 1.25가 평균이니까요. 그 집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한테 너무 유리한 게 교과 전형입니다. 그런데 보면 연대가 한양대보다 분명히 더 셀 텐데 왜 한양대가 등급이 더 높지? 라고 의문점이 생길 텐데 이때는 한양대가 최저등급이라는 걸 없앴었어요. 그러니까 한양대는 최저등급이 없는 상황인 거고 연세대는 최저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등급이라는 게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수능 최저등급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등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연세대학교가 훨씬 잘하는 학교지만 잘하는 그 내신 등급 좋은 애들이 한양대에 엄청 몰린 거예요. 왜? 수능 최저를 안 맞춰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양대가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능 최저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 한양대도 수능 최저가 생겨버렸습니다. 안타깝게. 자, 그래서 원래 아산에서 한양대를 되게 많이 보냈었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한양대는 1.2만 나오면 그냥 쓰면 합격이니까요. 근데 이제는 최저 등급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거는 지금 현재 9등급제의 등급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은 아직 뚜껑이 열리지도 않은 상태예요. 고교학점제는 아직 처음 시행하고 있는 게 지금 고1이거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2학년부터예요. 선택 과목을 2학년부터 선택할 수 있거든요. 1학년 때는 다 똑같이 들어요. 지금은 1학년은 다 똑같이 듣고 2학년부터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고교학점제 뚜껑도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럼 고교학점제 이 5등급제로는 어디 대학을 갈 수 있냐? 일단 이거는 가 계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9등급을 5등급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냐? 올 1등급이 나와야 어쨌든 중앙대까지는 비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1등급이죠.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10%를 넘어가 버리는 과목이 하나라도 나오면 중앙대까지는 못 간다 이 말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등급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0%라서 범위는 커졌겠지만 그만큼 1등급인 학생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저희 학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교학점제가 시작한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 중에 내신 1.0이 엄청 많아요. 저희 학원에도. 국영수가사 다 1등급 다 맞은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1등급 다 맞는 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아졌어요. 그만큼 1등급 맞는 게 쉬워지긴 했지만 이게 진짜 자기 과목이 약한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과학이 되게 약해요. 나머지 다 1등급인데 과학에서 계속 2등급이에요. 그럼 1.0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1.0은 올 1등급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이 최저등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 자연계로 한번 볼까요? 고려대 자연계의 최저등급은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의 등급합이 7 이내여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 수능은 저희가 크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4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요 4과목 중에 니네가 제일 잘하는 3과목을 골라서 그러니까 뭐를 고르든 상관없습니다. 3과목을 골라서. 근데 예를 들어서 고려대 자연계를 가려면 수학은 반드시 포함돼야 돼. 요 정도까지는 걸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국영수를 잘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2등급, 2등급, 3등급만 맞아도 넌 합격이야. 이렇게 해주는 게 최저등급이에요. 쉽게 말해서 3개 중에 네가 4개 중에 얘는 9등급 맞아도 돼요. 어차피 안 보니까요. 3개만 맞아라. 합해서 7등급 이내. 실제로 고려대를 정시로 가려면 1등급, 1등급, 1등급마저도 떨어집니다. 고려대는 정시로 가면 1등급, 1등급, 1등급마저도 떨어져요. 네. 이 4개 과목이 다 1등급 정도 나와야 이제 고려대를 정시로 갈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최저등급이라는 건 너 3년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래, 너 내가 합격시켜줄 테니까 요 정도는 맞을 수 있지라고 하는 걸 최저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최저등급이
어머니 봤을 때 쉬워 보이잖아요. 2, 3?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최저 등급으로 떨어지는 비율을 잠깐 보시면요. 당연히 여기 있는 학교들은 고려대보다 아래니까 최저 등급이 좀 더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16,000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 9,000명이 못 맞춰서 떨어집니다.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학생이 9,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3%가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등급이 좋은데 얘는 무조건 합격이고 얘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얘가 최저 등급을 못 맞추면 얘가 합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최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마지노선으로 딱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 너 어디 집단인지는 모르겠지만 너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맞출 수 있겠지라고 해놓는 게 바로 최저 등급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되게 단순해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보세요. 그냥 학교 시험 내신 성적 좋고 그 다음에 최저 등급만 맞추면 합격. 나머지 아무것도 안 봐요. 얘가 뭐 생기부에 선생님이 얘 싸가지 없다 이렇게 써도 합격. 왜? 성적이 되니까. 그냥 성적만 보는 게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이게 아산이 유리하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래서 서울에서 아산으로 내려온다고요. 왜? 이거 좋게 따려고요. 수능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맞출 수 있으면 내려오겠다 이거죠. 이거 맞출 수 있으니까 내려와서 이 등급만 잘 받아보자 해서 내려오는 지역이 아산입니다. 천안 학생들도 아산으로 넘어오는 이유가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되게 단순하긴 하지만 결국 공부 잘하면 그냥 가는 거. 그냥 공부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 수능 최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중3 학생들 이 인서울에 가기 위해서 최저 등급이 없는 대학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19개 대학에 모두 다 최저 등급이 다 생길 겁니다. 지금 없는 대학교가 몇 군데 있긴 한데 지금 계속 다 생기고 있습니다. 한양대도 아까 없었는데 생겼고 계속 생기고 있는 추세예요.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 이 정성평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이 종합전형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깜깜이 전형이라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뭐로 뽑느냐? 학생의 노력, 학습 동기, 성과를 가지고 뽑겠다 이거예요. 실제로 대학교에서 이 학생이 대학교에서 종합전형은 얘랑 얘 중에 얘가 붙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종합전형은. 그런데 왜 얘가 붙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지 입맛대로 뽑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여야 붙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과전형. 이거든 상관없어요. 얘가 붙을 때도 더 많아요. 왜? 깜깜이 전형이에요. 대학교에서 자기 마음대로 뽑는 거예요. 뭘로 뽑았냐? 얘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고 뽑았다 이렇게 말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얘를 뽑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전형을 잠깐 보시면 아까 그 바로 앞장에 그 교과전형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등급이 낮아졌죠. 교과전형보다 등급이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분명히 평균 등급이에요. 평균 등급이라는 거는 얘가 연세대가 자연대가 1.91이 합격을 했겠지만 분명히 뭐 2.5도 합격을 했을 수도 있고 2.7이 합격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대학교에서 평균 1.91 정도면 우리 학교 합격했어라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등급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간에 지금 5등급제에서 환산을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한양대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모두 다 1등급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종합전형은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많아요. 원래 문제가 많았었어요. 무슨 문제가 많았었냐? 아니, 성적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얘가 왜 뽑혔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입시 비리들이 막 발생했었죠. 뭐 엄청난 2023년도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해서 교육부에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관여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교육부가. 그래서 교육부가 야 이제 안 되겠어. 니네 종합전형으로 내가 좀 관여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시작한 게 바로 교육부에서 첫 번째 부모 배경 및 외부 요인을 차단시키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출신 고등학교의 후광 효과를 차단시키겠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교들은 정시 비율을 40% 이상 늘려라 라고 교육부에서 지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전형이라는 게 원래는 막 깜깜이 전형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슨 일이 발생하냐?
1번. 부모 배경 및 외부 요인 차단으로 일단 학생부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활동 대입 그 반영을 다 폐지시켜버립니다. 예전에 이게 정치권에서도 많이 말들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에 뭐 학생이 막 소논문을 쓰고 막 대학교 가서 막 엄청난 뭐 봉사활동을 해버리고 막 이런 걸로 대학교에서 막 붙여버리니까 이제 학생부에 대한 그 생기부에 대한 내용을 다 축소시켜버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를 폐지시켜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가장 좋아요. 이 자기소개서 폐지된 게 예전에 진짜 한 2년 전만 해도 이 자기소개서 쓰려고 고3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때 공부를 못했어요. 하루 종일 자기소개서 쓰고 있는 거예요. 대필도 하고 서울 가서 컨설팅도 받고 돈은 돈대로 쓰고 막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습니다. 엄청나게 편해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교사 추천제가 폐지됐어요. 이게 뭐였냐면 원래는 예전에는 학교별로 이런 게 있었어요. 전교 1등, 2등은 서울대, 3, 4, 5등은 뭐 고려대, 뭐 이렇게 딱 학교에서 딱 뭐 전교 15, 16등은 동국대, 뭐 이런 식으로 딱 등급을 딱 나눠놓고 추천제를 이렇게 막 써줬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거기를 막 쓸 수 있게. 근데 그것도 일단 폐지됐습니다. 그것도 비리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전교 15등인데 막 얘를 막 서울 막 좋은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막 학부모님들의 막 입김에 의해서 막 얘를 막 더 좋은 대학교에 막 써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일단 폐지됐습니다. 많은 게 폐지됐어요, 일단. 자, 얼마나 많은 게 폐지됐냐? 일단 뭐 원래 자율 동아리에 관련돼서도 이것도 말 많았거든요. 막 학생들이 막 자율 동아리가 막 뭐 귀족 동아리다라고 해서 막 별의 별 활동을 다 하기 시작했고 이런 거 뭐 청소년 단체를 다 없어지고 뭐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뭐 수상 경력도 막 예전에 상이라는 상은 막 다 휩쓸고 다닌 막 듣도 보도 못한 상들 막 만들어가지고 막 상을 막 뿌려댔거든요. 그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상 경력이 이런 게 다 사라졌고 그냥 간단하게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 활동 500자. 이 동아리 활동도 학교에서만,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가 아니라 학교에서 딱 지정된 동아리에 대한 내용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활동, 자기가 이런 꿈을 갖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봤다라는 거 정도. 그 정도로 이제 학생부의 내용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좀 편해졌죠. 네, 학생들이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줄어들었고 학생들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종합전형에서. 들어가는 게 학생부 내용 중에 들어가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8번, 10번만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8번은 뭐고 10번은 뭐냐? 10번은 학생의 인성에 대해서 담임쌤이 써주는 거예요. 근데 담임쌤이 미치지 않고서야 학생을 나쁘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 애를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담임쌤들이 좋게 써주고 요 8번은 뭐냐? 세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각 과목에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이 학생 수학 성적이 어떻다. 그리고 뭐 국어 선생님이 이 학생이 어떻다 이렇게 써주는 걸 우리는 이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매우 중요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간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예전에는 뭐 자기소개도 쓰고 뭐도 쓰고 했는데 이제 학생부에 쓰여 있는 게 없어요. 다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해주는 이 세특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모든 선생님들의 각 과목 선생님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수학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수업이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 선생님이 나쁘게 쓰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과목 선생님들의 힘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선생님들이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랑 완전 달라요. 중학교 선생님은 사랑으로 학생들을 보듬어 주신다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학생의 성적을 보고 학생을 보듬어 줍니다. 그만큼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좀 잔인해요. 잘하고 못하고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 과목 선생님들이랑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를 폐지시켰냐?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 고등학교인지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대학교에서 이제 서류를 받았는데 이 학생이 과학고인지 일반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고등학교 이름을 다 가려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도 학생이 교복을 입고 갈 수 없습니다. 학생이 사복을 입고 가서 면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고등학교 출신인지를 완전히 다 가려버립니다. 이 종합 전형이.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렇게 막 다 폐지를 시키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얘한테 우리 고등학교 애들 거기 대학교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한테 이런 걸 뭐 이렇게 우리 학교의 자랑 이런 거를 이렇게 같이 써서 보냈었거든요. 그것도 다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세부평가 기준을 공개해라. 교육부에서. 너 얘 왜 뽑았냐? 공개해라. 너 이제부터 우리가 검사하겠다라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솔직히 대학교에서 말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얘 때문에 뽑았어. 우리 나 얘 때문에 뽑았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3번은 별로 의미가 없긴 해요. 얘를 왜 뽑았냐라고 하면 할 말 많겠죠. 대학교에서도 당연히 얘가 뭔가 잘하니까 뽑았겠죠. 대학교에서 뭐 얘를 못하는 애를 뽑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로 크게 의미는 없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고등학교 블라인드 처리를 왜 하기 시작했었냐면 이 종합전형이 원래 일반고 1.3등급이랑 외고 국제고 2.86등급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근데 실제로 어머님들이 생각해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생각해도 당연하지 뭐 이렇게 인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막 이 학생이 붙었던 이유는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은 자사고 학생이었고 이 학생은 일반고 학생이라서 종합전형에서 막 떨어졌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일반고한테 엄청 유리하잖아요. 일단 그런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엄청 골치 아프잖아요. 이 학생이 잘하는 학생인지 못하는 학생인지 얘가 왜 1.6등급을 맞았고 얘가 왜 1.7등급을 맞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줄일 수밖에 없겠죠. 이걸로 뽑다간 큰일 나겠다. 잘못 된통 당하겠다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이 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씩 학생부 종합의 인원이 좀 줄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뽑는 방법을 좀 많이 바꾸기 시작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거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학생부 종합에 갑자기 수능 최저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도 이제 수능 최저가 들어가요. 원래 학생부 종합에는 최저 등급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학생부 종합에서는 최저 등급이 계속 없었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도 최저 등급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뽑으면 안 되니까요. 대학교 입장에서도 무조건 잘하는 학생을 뽑아야 돼요. 대학교는 무조건 잘하는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그거를 원래는 고등학교를 보면서 어느 정도 얘는 자사고네, 특목고네, 뭐 얘는 일반고인데 뭐 서울에 있는 되게 유명한 일반고네라는 걸 판단했었는데 그게 판단이 안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최저 등급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고교정보 브랜드는 이게 2024년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제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별로 영향은 없었어요. 결국 대학교에서 잘하는 애들을 되게 잘 건져내더라는 거죠. 되게 일반고 학생들한테 유리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대학교에서 면접 몇 번 얘랑 몇 마디만 해보니까 잘하는 애고 얘 몇 마디만 해보니까 얘 못하는 애는지 자기들이 다 판단이 쓰는 거죠. 입학사정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잘하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의미하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왜 무의미한지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의미한 이유가 있어요. 대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걸러냈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종 인원은 축소됐고 최저 등급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면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이 예전에는 이제 원래 최저 등급도 없었고 뭐 면접도 없었고 왜냐면 자기소개서 이런 거 보고 막 뽑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지니까 자기소개서도 없고 뭐 얘가 지금 학생부 생활기록부에 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각 과목 선생님들 말만 쓰여 있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이 세특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써오라고 하는데도 되게 많아요. 야 선생님이 너 뭐라고 써줄까? 네가 잘 써가지고 와봐. 그럼 학생이 열심히 써가지고 선생님 저 이렇게 써주세요 하고 제출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써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선생님도 되게 편하죠. 안 그러면 자기가 다 써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 저 이렇게 좀 써주세요 하면 써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대학교에서 볼 게 없는 거예요. 뭘 보고 뽑아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이 축소되고 최저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면접은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먼저 이 교육부가 이걸 딱 발표하고 나서 서울대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진행이 됐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이 교육부에서 이걸 딱 발표하는 순간 이제 대학 공정성 방안에 딱 발표하는 순간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먼저 항상 서울대가 제일 먼저 해요. 서울대가 제일 먼저 그럼 우리 학교는 이거 3개 보고 뽑을게 라고 먼저 말을 했어요. 그 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나 이거 3개 보고 뽑을 거야 라고 딱 말을 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뭔지 보세요. 이수 과목이에요. 이거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서울대학교에서 나는 이수 과목을 성취도보다 더 앞쪽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보다 이수 과목을 앞쪽에 써놨어요. 이게 무슨 걸 의미하냐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이수 과목이 뭐고 그 다음에 내신 등급 그 다음에 세특 요 3가지를 보고 뽑겠다라고 말했어요. 왜냐면 쓰여있는 게 없으니까 볼 건 이거 3개밖에 없긴 해요. 이수 과목이라는 건 이 학생이 뭐를 들었는지를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내신 등급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담임쌤, 그 학교 교과 과목 쌤들이 써놓은 걸 보겠다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그랬더니 자사고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선택 과목을 엄청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고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선택 과목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들어만 봐도 무섭잖아요. 뭐 심화 수학 막 이런 거죠. 그냥 일반고에서는 개설이 될 수 없는 과목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걸 막 듣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때는 이게 등급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요거 등급제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요거는 일반 선택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은 이 등급에 포함되지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 중학교처럼 성취도만 나와요. 성취도만 나오게 만들어 놓고 그냥 다 100점 다 때려버리는 거죠. 다 AAA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수 과목을 보니까 얘 어디 고등학교 출신인지 알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사고도 똑똑해요. 뭔가 막아놓으면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막아놓으면 또 구멍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가 이수 과목 보겠다니까 이게 실제로 삼성고에 있는 과목들입니다. 삼성고에서 이만큼의 과목들을 막 만들어놓고 학생들 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보더니 이수 과목이 이거 일반고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이건데 이게 이제 현재 중3학부님, 현재 고1학부님들한테 시작되는 바로 고교학점제. 들어보셨죠? 고교학점제. 뭐 너무 유명해서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고교학점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 고1부터. 그래서 원래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보기로 했었는데 고교학점제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교학점제가 뭔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시 앞쪽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고교학점제. 제가 설명드리는 걸 딱 들어보시면 와 진짜 좋은 정책이다 라고 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자기가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192학점을 채우면 돼요. 192학점을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막 들어서 192학점만 채우면 졸업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그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꿈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꿈이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꿈이 과학자예요. 그럼 과학에 대해서 의사예요. 어쨌든 수학, 과학을 많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다 동일해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선택 과목이 생깁니다. 실제로 아직 고교학점제는 뚜껑도 안 열린 상태죠. 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1학년이에요. 그래서 2학년이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될지 아직 예상 불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근데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선택 과목을 듣게 돼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진행되기 전부터 요런 진로 선택 요런 과목들을 계속 만들어냈던 이유가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 단계였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이제 수업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일단 첫 번째 잘못된 건데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를 동시에 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문제점인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평가라는 건 뭐냐?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상대평가는 뭐냐?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을 모두 다 끌어내는 거예요. 원래는 고등학교 때는 원래 절대평가가 없었거든요. 있어 봐야 아까 전에 삼성고에서 막 만들어냈다는 거 있었죠. 그런 과목들.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만 절대평가고 나머지 과목들은 원래 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평가랑 절대평가를 모두 다 봐요. 이 고교학점제부터.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점이에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40점을 넘기만 하면 일단 학점은 줘요. 근데 40점이 만약에 미달로 나오잖아요. 이 학생이 40점을 못 맞았잖아요. 그럼 이 학생은 아직 이 학습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해서 보충 수업을 때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학교에서 F학점 때리면 재수강해야 되잖아요. 재수강이 생겨요. 그러면 재수강이 생기면 누가 힘들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힘들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재수강을 안 하게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교학점제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총 192학점 중에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들어도 돼. 네가 잘하는 과목 듣고 네가 좋아하는 과목 들어. 이렇게 해주고 대신 평가는 할 거야. 근데 상대평가도 할 거고 절대평가도 같이 할 거야. 그리고 40점은 넘어야 돼. 40점 못 넘으면 너 재수강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 못한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40점은 넘기니까 좀 어느 정도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아지겠네. 그러면 졸업시켜줄게. 이게 일단 고교학점제의 큰 틀입니다. 자, 고교학점제는 성적은 어떻게 산출되냐. 이게 중요한데 제가 방금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문제가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모두 다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로.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 사회과학 융합선택이라는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등급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삼성고가 만들어냈다는 과목들이 있었죠. 막 심화수학 1, 2 막 이런 게. 그게 원래 상대평가가 9등급제가 안 나왔었던 과목들이에요. 왜 안 나왔냐? 그냥 절대평가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과목을. 어려운 과목을. 그렇게 해놓고 들었다고 하고 점수를 좋게 주니까. 자사고도 그렇고 일반고도 그렇고 모든 선생님들은 자기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기를 원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게 막는 선생님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러기 위해서 막 그런 작전을 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목을 만약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과목도 등급이 나와요. 그럼 보세요. 그 과목에 등급이 생긴다는 건 예를 들어서 심화수학을 10명이 들어요. 그러면 1등급이 1명이겠죠. 10%니까. 전교 2등을 하면 2등급이잖아요. 그럼 이걸로 계산돼 버리면 등급이 확 떨어지겠죠. 1등급 나오던 애들. 쉽게 말하면 거기서 5등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3등급 떠버려요. 그럼 계산이 같이 된다니까요. 이것도 같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이 등급이 확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쉽게 선택을 못하게 될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눈치 싸움이 되는 거죠. 쟤 듣나 안 듣나? 쟤 나보다 잘하는데 쟤 저 과목 들을까 안 들을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똑똑해요. 눈치 빠르고요. 자기보다 잘하는 학생이 저 과목을 듣는데 그 과목에서 자기가 비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과목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사고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불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사고 갔다가 되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이수 과목이라도 있었으니까. 지금 고2, 고3 애들은 이수 과목이 좋으니까 이수 과목 다 듣고 나 특목고야 대학교 가서 나 특목고야 나 붙여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특목고야라고 하기 전에 등급이 벌써 1차에서 떨어지는데요. 등급 자체가 뭐 3등급 나와버리면 3등급 나오는데 뭐 쓸 수 없잖아요. 원서를. 그러니까 그만큼 등급이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못됐죠. 학생한테 야, 네 원하는 거 들어. 너 좋아하는 과목 들어. 근데 너 잘못 들으면 큰일 나. 이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진짜 수학을 좋아해요. 근데 듣고 싶은 수학이 있어요. 근데 누가 듣는지부터 눈치를 봐야 돼요. 자기보다 잘하는 애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고교학점제는 상대평가가 들어가는 순간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럼 이게 뭐야? 근데 왜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이런 걸 그럼 왜 만들어냈을까라고 하잖아요. 왜 만들어냈냐면 처음 고교학점제는 누가 만들어냈냐면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먼저 고교학점제를 시작하겠다라고 했고 그때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말했냐면
자, 자사고랑 외고 다 폐지시켜. 다 고등학교는 다 동등해야 돼.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 일반고로 가.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 자기가 듣게 해줘. 그러면서 고교학점제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고교학점제부터 말이 안 되는 게 대학교에선 요즘에 뭐가 유행이냐면요. 무전공자를 뽑는 게 유행이에요. 요즘 1학년 트렌드가 뭐냐면요.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들어가요. 대학교에. 그러니까 자율전공이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학생들도 어리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진로가 뭔지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대학생들도 자기 진로를 선택하지 못해서 자율전공으로 들어가는데 고등학생한테 네가 원하는 진로에 대해서 선택해서 그 과목에 집중적으로 해서 들어.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자율전공을 원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네가 원하는 걸 들어 이렇게 원하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엇박자죠. 그런데 또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간에 모든 대학 그 모든 고교학점제를 절대평가제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낫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진행하면서 절대평가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이. 근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갑자기 야, 외고랑 자사고를 왜 없애? 다 그냥 존재하게 내버려둬 하면서 자사고랑 외고를 다 부활시켰어요. 그냥 원래 없어지던 추세였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외고랑 자사고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윤석열 정부가 야, 상대평가도 해 라고 하면서 고교학점제에다가 상대평가를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왜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는 안 없애고 상대평가만 살려놨을까? 고교학점제를 없애려면 국회법을 통과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여당이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살려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외고 자사고는 행정부에 살 수 있는, 교육부에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국회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외고 자사고는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평가를 살려버린 거죠. 말이 안 맞잖아요. 이쪽 정권은 고교학점제를 진행하면서 절대평가로 해. 여기는 아니야. 애들은 정확하게 순위를 구분해야 돼 하면서 상대평가를 집어넣었더니 고교학점제랑 상대평가가 같이 운영돼 버리니까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과정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데모를 하고 지금 나 이거 못 가르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직 고교학점제 뚜껑도 안 열린 상태입니다.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벌써 선생님들은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망가질지. 이게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고등학교 선생님들 죽어나요. 왜 죽어나냐? 이 선택 과목이 많아지면 얘네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그 수업 준비뿐만 아니라 이 과목을 만들고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고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 과목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고등학교는 대학교는 저희가 공강이 있으면 나가잖아요. 나가서 밥 먹고 2교시는 공강에서 나가서 밥 먹고 와서 필요한 과목만 딱딱딱 듣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안 돼요. 왜? 1교시부터 6교시까지의 수업은 다 들어야 돼요. 나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은 그 시간대 열리는 과목은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학생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되죠. 어디가 못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갈까 이런 게. 그게 시작될 거라는 거죠. 아직 뚜껑은 안 열렸지만 제가 이걸 왜 아냐면 벌써 선택 과목이라는 게 지금 현재 고2, 고3도 존재하긴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 미적분도 선택 과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릴 건데 그래서 학생들이 이 3과목 중에 아무 과목이나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미적분을 너무너무 들어야만 하는데 그거를 못 들어요. 왜 못 듣냐? 수학 잘하는 애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못 듣겠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 못하는 애들은 또 그걸 어차피 다 안 들어요. 중간 애들이 제일 불쌍한 거죠. 중간 애들은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위에는 개빡세고 안 들을 자니 아까 서울대학교에서 이수 과목을 제일 중요하게 본다고 했는데 미적분을 안 들으면 이공계는 못 가고 완전히 이제 낙동과 오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최상위권은 좋냐? 최상위 학생들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미적분 선택 인원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때 수학 과목의 1등급은 한 16명 정도 돼요. 4%니까요. 16명 정도 돼요. 원래 16명. 한 400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근데 지금 현재 고3
미적분은 전교 1등이 3명만 되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전교 3등까지. 16등이 3등까지만 1등급을 유지하는 거고 13명은 그 밑에 등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의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제가 하는 말게 좀 말이 빠르긴 한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빨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리고 이 모든 영상을 다 녹화를 하고 있고요. 영상은 제가 끝나고 나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들 이렇게 그 수업하시는 거 가끔 보시죠? 집에서 다 저렇게 항상 이렇게 녹화를 다 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교학점제 문제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1, 중2부터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예고제가 3년대이기 때문에 지금 중3은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 중3은 이대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2, 중1은 지금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계속 막 말도 안 돼 하고, 지금 이번에 또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이재명 정부가 또 들어왔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교육부 입시가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옛날엔 정권이 10년마다 바뀌었는데 이번엔 5년마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부가 문제가 많죠.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땐. 어쨌든 간에 이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진행하고 난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다시 또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럼 이제 고교학점제니까 어떻게 뽑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 또 이수 내역은 보겠다라고 했어요. 이수 과목은 보겠다. 무슨 과목을 이수했는지 보겠다. 그런데 성취도도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성취도도 보겠다. 내신 등급도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수 과목만 봤는데 지금은 이수 과목의 성취도도 보는데 모든 성취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는 지금 완전 솔직히 말해서 사양길이죠. 지금 특목고 자사고 가는 짓은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친 짓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장점이 없어요. 모든 과목의 등급이 다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가요? 실제로 솔직히 가기가 좀 많이 두려워질 겁니다. 근데 자사고랑 특목고는 또 똑똑해요. 또 어떻게 뭔가의 방법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고교학점제 뚜껑도 안 열린 상태에서 자사고 특목고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외고를 다 없애고 나서 시작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사고 외고는 존재하고 거기다 상대평가 집어넣어 놓으니까 지금 자사고 외고도 지금 문제예요. 아,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면접을 보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면접도 진행을 같이 하겠다라고 진행을 했고, 여기서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건 바로 오른쪽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지금 원래 정시 수능에서는 원래 수능 점수가 좋으면 합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400점 만점에 서울대가 뭐 어떤 학생이 381점을 맞았고 어떤 학생이 38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서울대를 둘 다 이 학생이 원서를 썼으면 무조건 누가 붙어야 돼요? 얘가 붙어야 돼요. 얘가 붙으면 범죄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원래 정시는 얘가 무조건 붙고 얘는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얘가 붙어? 이건 지금 입시 비리죠.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뭐라고 해버렸냐? 수능으로 먼저 3배수 정도를 뽑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신 성적을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붙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고가 더 불리해졌죠. 왜? 수능의 내신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도 수시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수능으로 먼저 어느 정도 3배수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그 3배수 애들 중에 내신 성적 좋은 애들로 뽑겠다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자사고가 되게 불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수능을 왜 내신까지 병행하게 되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수능이 엄청 쉬워져요. 지금 고1부터 수능이 엄청 쉬워질 겁니다. 왜 그런지도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이후에 발표한 게 이수 과목 보고 성취도 봐야 돼. 그리고 면접도 실시할 거야. 그리고 수능도 보는데 수능으로 뽑는 것도 예전에는 수능만 봤었는데 이제는 나 내신도 볼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많은 게 변화됐습니다. 입시가 많이 변화됐어요. 좋은 점이 뭐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내신 공부 막 하다가 엄마
나 그냥 정시로 갈래 이런 애들 있어요. 보통 정시 파이터라고 부르죠. 뭐 이렇게 정시 파이터라고 하면서 난 엄마 정시로 갈래 이거. 그런 학생들의 대부분이 엄마한테 한 번만 혼나겠다는 거예요. 수능 날만 혼나겠다. 왜냐하면 내신 때는 엄마 나 신경 쓰지 마. 나 어차피 정시 파이터야. 나 어차피 정시로 대학 갈 거니까 내신 못 봐도 돼. 엄마 나 혼내지 마. 이런 다음에 수능 날 딱 하루만 혼나겠다는 거죠. 그럼 수능 날 수능 못 보고 그때 하루만 혼나면 되니까. 그런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산에서 내신 등급이 안 나오는데 무슨 정시를 가요. 말도 안 되는 거. 아산에서 내신 성적이 안 나오는데 난 전국에서 애들이랑 싸우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애들이 계속 해요. 엄마들은 믿어줄 수밖에 없어요. 엄마 나 진짜 정시는 진짜 자신 있어. 나 이거만 파면 돼. 이렇게 막 공부하는 애들. 근데 이제 안 통해요. 왜? 서울대가 시작하면 다른 학교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시 파이터 해도 내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만 파가지고는 정시만 봐서는 대학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목고 자사고가 불리하죠. 왜 그러냐? 고교학점제에서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막 진짜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지금 막 두 개의 정권이 막 싸움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거고 또 이제 이재명이 됐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재명 정권 또 이제 엊그저께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교육부 장관이 또 바뀌었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어떤 일이 발생될지는 전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중3 학부모님들은 이게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3은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자, 그래서 일단 성적표가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사회과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등급이 나온다고 했고 성적표를 잠깐 한번 보시면 저희 학원 학생의 성적표인데 먼저 거기가 좀 쬐금해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자, 지금 보시면 수학을 잠깐 볼까요? 어머님들 수학을 잠깐 보시면 수학에 지필 20, 수행 60이죠. 와 이렇게 하니까 어머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와 수행평가 엄청 중요하구나. 수행평가가 60%구나. 그럼 이제 학교 시험은 잘 못 봐도 되겠네. 지필이 아니라 무조건 수행으로 결정이 나겠구나 라고 하는데 왜 수행의 비율이 높아졌냐면요. F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 F 하면 누가 고생한다고요? 학교생들. 왜요? 보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생들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수행의 비중을 상당히 높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은 선생님들 마음대로 점수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은 거의 다 점수를 다 줘요. 그러니까 수행으로 점수를 깎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수행이라는 게 특히 뭐냐? 그냥 별거 없어요. 애들한테 너 어디부터 뭐 어디까지 뭐 숙제에 다 노트에 다 써가지고 제출해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행이라는 게 뭐 특별히 막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시험 문제 몇 개 낼 거니까 그거 시험 볼 거야. 그러니까 수행 점수는 다 높게 줘요. 그러니까 수행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수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지필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 100이에요. 결국 여기서 싸움 납니다. 이거 가지고 결국 싸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요거 일단 먼저 수행의 비율이 높다라는 거 먼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게 되게 높아진 거예요. 원래 수학이 수행 비율이 보통 원래는 고교학점제가 진행되기 전에는 보통 35, 3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행 비율이 30이었고 지필이 35, 35였어요. 근데 갑자기 수행 비율을 엄청나게 높여놨어요. 학교 재량이에요. 다 틀려요. 보세요. 여기는 20, 20이죠. 그 밑에 학교를 잠깐 보시면 수행 비율이 수학이 25, 25로 바뀌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거는 자율적이기 때문에 25, 25 이렇게 바뀝니다. 이 학생들의 점수를 다 보시면 다 수행은 다 100일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수행은 다 100이에요. 수행 점수 중에 깎인 애 없죠? 이 학생이 보시면 지필고사 89점 맞고 95점 맞고 이걸로 결정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교 1등 한 거예요. 그리고 1등급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96점 보세요. 89점, 95점 맞았는데 점수는 96점이죠. 왜냐하면 수행 점수가 계산되니까 점수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96점으로 A등급 맞고 1등급 나오고 전교 1등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그냥 점수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행이 비율이 높다고 해서 수행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행은 어차피 주는 점수. 결국 지필로 싸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학생 같은 경우 잠깐 보시면 영어가 2등급이 떴죠. 34등 했어요. 34등 했는데 2등급 떴어요. 이 학생이 만약에 학생의 전교생이 340명이었다면 1등급이에요.
340명이 안 되기 때문에 2등급이 뜬 거예요.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일단 인원이 많은 학교로 가야 돼요. 인원이 적은 학교는 무조건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생 이 2등급이 얼마나 얘의 발목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엄청 큰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얼마나 아까워요. 34등인데 2등급이에요. 33등이었으면 1등급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태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2등급이 1등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 학생도 결국 지필에서 결판이 나는 거죠. 수행은 다 100이에요. 보시면 알다시피. 수행은 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 물론 여기 있는 3명이 다 잘하는 학생, 다 수학이 다 전교 1등 하는 학생들이에요, 이번에. 자, 이번에, 저희 학원이 이번에 아산에 있는 5개 학교에 모두 다 전교 1등을 다 했습니다. 자, 어머님들의 미래입니다. 자, 저희가 다 시키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잘하는 학생이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행이 다 100이잖아요. 근데 다 100이에요. 수행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지필이 결판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학교생들이 그 F가 안 뜨게 하는 그거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필이 모든 걸 다 해결할 거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수학도 보시면 일단 뭐 제가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수학의 교육 과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지금 현재로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공통 과목 이제 여기서도 좀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나옵니다. 자, 일단 공통수학 1, 2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선택사항이 없이 그냥 공통수학 1, 2는 무조건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통수학 1, 2는 정말 중요한 과목이에요. 모든 이런 과목들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고요. 이게 안 되는데 이 뒤에 과목은 일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 학원이 보면 이 공통수학에 되게 목을 매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학부모님들 보시면 저희 학원에 보면 뭐 무조건 공통수학 수업을 2번 진행하고 중3 2학기 걸 1번밖에 진행 안 하고 있어요. 어머님들이 막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중3 2학기 내신 걱정 안 되냐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3 2학기 때 뭐 100점 맞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수학을 얼마나 제대로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하고 얼마나 많이 해서 1등급을 맞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은 고3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 5, 1등급 맞는 애는 고3 때 가서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공통수학이 2등급 나왔다? 근데 뒤에 과목들이 1등급 나온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통수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통수학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수학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대수, 미적 이건 고1 때 배우는 과목들이고요. 고2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요 고2 때 배우는 과목들도 아마 무조건 선택하게 될 거예요. 일반 선택이라고 쓰여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할 수 없냐? 이 3개가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축소가 됐어요. 자, 수능 과목은 딱 요 3과목만 봅니다. 자, 제가 수능이 쉬워졌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그 왜 그러냐면 일단 수능이 문과랑 이과랑 통합이 됐어요. 이건 좀 이따 뒤에 가서 그냥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어쨌든 이게 수능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로 선택인데요. 여기서 원래 이거는 지금 현재 고2, 고3들도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등급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등급에 이거 계산할 때 포함이 안 됐던 과목들이에요. 이 4과목은. 얘만 포함이 됐었던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과목들을 선택할 경우 모두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그냥 모두 다 그냥 다 선택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하면 들어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삼성고가 그렇게 많은 과목들을 만들어 내봤자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서 유리한 과목을 듣게 되는 거죠.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공부 못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듣자라고 꼬셔야 돼요. 야, 이 과목 되게 중요해, 인마. 너 이거 안 들으면 너 대학 못 가, 이렇게. 잘하는 애가 못하는 친구한테 들으라고 해야죠. 친하게 지내면서, 야, 너 이 과목 듣자. 이 과목 듣자. 계속 꼬셔야 돼요. 그 과목을 많이 듣게 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지금 제가 현재로서도 얘만 등급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선택하는 건 지금도 부담이 없어요. 지금 일반고 학생들도 그냥 듣고 싶으면 듣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왜냐면 학교생들이 그냥 잘 주거든요. 지금 중학교 시험이 쉽잖아요. 학부모님들 뭐 아시다시피 학교 시험 100점 거의 다 대부분 맞잖아요, 수학은. 아닌가요? 저희하고 학부모님들 거의 다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100점 맞을 거잖아요, 100점. 저희가 다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중학교 수학은 100점 맞기 쉽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맞기 쉬웠던 거예요, 다. 그런데 이제는 다 등급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과목은 등급이 안 들어갔었잖아요. 이 과목은 등급이 들어갔었잖아요. 지금 고2, 고3 학생들이 이 과목이 등급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과목이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이공계 학생, 아까 서울대학교에서 이수 과목을 중요하게 본다고 했는데 이수 과목에 미적분 2가 빠져 있으면 아예 그냥 패스. 어차피 너는 우리 학교에 와봤자 못 따라가면서 그냥 받질 않아요. 그러면 이 과목들을 듣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어쨌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겠죠.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이 지금 4%라고 따졌을 때 뭐 14명이 나온다라고 치면 이 미적분을 듣는 막 전교 3등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명이 울며 겨자 먹기로 2, 3, 4등급이 되는 거죠. 실제로 1등급 나오던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과목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친구를 꼬셔서.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이게 다 그래요. 근데 학생들이 다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산 애들이.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3개 과목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과목들이 이거 3개 과목 중에 하나 골라 그럼 다행인데 이거 3개 과목 중에 하나 골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학 선생님은 한 명이죠. 수학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랑 묶어놓냐? 미적분 2랑 여행지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막 이런 여행지리. 즐겁잖아요. 여행지리. 와, 뭔가 여행에 대한 걸 알려줄 것 같고. 그럼 당연히 수학 포기하는 학생,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여행지리를 들을까요? 미적분 2를 들을까요? 당연히 여행지리를 듣겠죠.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이 다 여행지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이수 과목 때문에 미적분을 들어야 돼요. 피싸움 피 터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아산에.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생각 없는 애들이 많은 학교를 갔다가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예요. 친구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중간 애들이 되게 불쌍한 거예요. 아, 진짜 어떡하지? 쟤도 듣네. 아, 어떡하냐. 나 진짜 못 듣겠다. 안 들을 수는 없어요. 들었다가 9등급 떠봐요. 난리 나는 거죠, 지금. 뭐 아무리 내신관리 잘해놨으면 뭐예요. 여기에 9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시수에 9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94, 36이에요, 94, 36. 이게 말이 안 되는 등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되게 부담감이 커요. 지금 이게 일반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이거잖아요. 이과냐 문과냐 정해놓고 이과 다 들어. 문과 다 들어. 그게 편한데 얘네들은 이과인데 안 들어도 돼. 이과인데 이과 과목 안 들어도 돼. 이렇게 해서 지금 애들한테 선택을 막 주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고등학생들이 뭐 그렇게 진로에 대해서 지들이 생각을 할 게 많겠어요. 그냥 때려받고 시켜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맞잖아요. 지금 얘한테 선택권을 주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되게 불리해진 거예요. 이공계가 그래서 되게 어려워져요. 아산에서 대학 내신을 잘 못 보낸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학교생들도 아는데 그걸 잘 못 잡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안 듣는다고 하면 안 듣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생들이 못하는 애들도 꼬셔가지고 야 들어야 돼. 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잘하는 애들이 어쨌든 대학을 좀 잘 가는데 그러니까 아산 애들이 그게 못 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내신 등급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결국 이런 미적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게 다 등급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럼 나도 안 들으면 되잖아. 나도 미적분투 안 들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도 미적분투 안 들을래 라고 했는데 경희대학교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왜 경희대학교에서 좀 발표를 하냐면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좀 파워가 세요. 경로들이 많아가지고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경희대 입학사정관이 발표를 했어요. 야, 우리 학교 오려면 수학 쪽에 관련된 거면 이거 다 듣고 와야 돼. 이거 안 들으면 어차피 안 뽑을 거야. 이게 모든 학교의 대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너 이거 안 들으면 안 뽑을 거야. 이거 안 들으면 안 뽑을 거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이공계 계열에서 미적분 2 안 들어가는 학교 하나도 없다고요. 미적분 2가 안 들어가는 학교 하나도 없는데 미적분 2를 울며 겨자 먹기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시작하면
더 심각해져요. 고교학점제가 진행함으로써 진짜 애들이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많이 들어주냐? 많이 들어야 된다. 친구들한테 친구야. 너 대학 가려면 같이 듣자. 너도 듣자. 너도 듣자. 친구들을 꼬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이 데리고 와야 돼. 친구들 공부 좀 약간 나쁜 짓일 수도 있긴 하지만 공부 못하는 친구한테 미적분 중요하다 하면서 데리고 와야죠. 근데 진짜로 어쨌든 이공계 가려면 미적분을 듣는 게 맞긴 해요. 왜냐면 듣고 안 나오는 거랑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찬가지겠죠. 안 듣고 뭐 못 가는 거냐. 근데 어쨌든 간에 인서울 쪽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인서울이 아닌 쪽은 또 이게 없죠. 그러니까 인서울이 아닌 쪽은 그냥 이공계에서 굳이 이걸 안 봐요. 그러니까 뭔가 필수 과목이 없다 보니까 이게 다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서울 아닌 데서도 이공계 애들한테 이건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방대에서는 그냥 니네 마음대로 듣고 싶은 거 들어. 인서울에서는 너 이거 들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걸 들어야 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무거나 듣다가 그냥 대학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고교학점제가 진짜 엉망진창인데 어머님들이 포함된 겁니다. 재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1이 더 불쌍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고1은 뭐 지금 뭣도 모르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은 지금 당장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권장 과목을 예시를 줘놨기 때문에 필요한 과목들을 반드시 특히 인서울 쪽은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가끔 친구들 어머님 아이들도 나중에 가서 자기가 나 미적분 2 엄마 나 못 듣겠어. 애들 너무 잘하는 애들 많아. 그래도 일단 듣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수 과목이 먼저라니까요. 순서가 이수 과목 성취도. 이수 과목 듣고 나서 성취도예요. 안 들으면 아웃. 그러니까 듣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종합에서도 원래 아까 수능 최저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연세대는 원래 수능 최저가 이제 종합 쪽에서는 없었는데 이제는 일단 종합 전형에도 일단 고교학점제가 진행하면서부터 최저가 다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도 학생부 종합에서 최저가 생겼습니다. 원래 학생부 종합에는 최저가 없었었거든요. 연세대도. 근데 학생부 종합에서도 연세대학교에서도 올해부터 수능 최저를 보겠다라고 했어요. 아까 그 교육부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 아시다시피 수능 최저는 이제 필수예요. 수능 최저는 안 맞추고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종합전형이든 교과전형이든 일단 수능은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우리 선배 때는 안 그랬대. 그 선배랑 얘랑 지금 입시 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이 야 수능 안 봐도 돼. 수능 안 봐도 갈 수 있는 데 많아. 이렇게 하는 거랑 지금이랑 달라요. 지금 그거의 뚜껑을 열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고1 애들이라니까요. 지금 고1 애들 학부모님이 고3 돼가지고 말하는 거는 맞겠지만 지금 고2, 고3 학부모님들이 말하는 건 다 틀린 말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입시제도가 바뀌었어요. 지금 고1부터 바뀌었는데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 등급은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거는 없는 일입니다. 수능 최저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만큼 수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진짜 수시가 대세였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수능 상관없어 이렇게 한 적도 많았겠지만 이제는 수능 최저는 기본으로 다 깔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 수능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수능 제가 쉬워졌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능은 지금 현재 고1부터 수능이 엄청나게 쉬워질 겁니다. 뭐 엄청나게 쉬워져도 뭐 내신보다 쉬워질 일은 없고요. 일단 어쨌든 쉬워지긴 합니다. 왜 쉬워지냐? 먼저 모든 학생이 동일 과목을 응시한다는 게 일단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국어도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수학도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학의 22문제는 공통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요. 문이과가 다 똑같이.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이과, 문과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져요. 문과, 이과가 다 똑같은 시험지로 봐요. 근데 뭘로 보냐? 문과 시험지로 봐요.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되게 유리해졌죠. 이과생들이 이제 문과생들이 보는 과목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문과생들은 죽어나겠죠. 왜냐하면 수학에서 무조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과생들은 미적분 2를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과목에 미적분 2가 빠졌거든요. 3개 과목만 봅니다. 어쨌든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을 보시면 원래 현재로는 지금 수능에서는 이 탐구 중에 2개 과목을 선택해서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물화생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1, 2가 있는데 뭐 물리 1을 보고 뭐 화학 2를 본다 이런 식으로 골라서 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물화생지 과목 1, 2가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엄청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 탐구 과목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사회랑 과학을 같이 봅니다. 그럼 이과생들이 사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뭘로 보냐? 고1 걸로 봐요. 그러니까 물화생지 막 다 배워놓고 시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학, 공통사회로 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 수능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탐구를 고2, 고3이 돼야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수능 준비를. 왜? 뭐 물화생지를 배워야, 물화생지 1, 2를 배워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진짜 학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가해까지 막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고 나서 얘네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화생지 1, 2가 깔리는 게 막 2학년 2학기, 막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때 깔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 준비할 시간이 없었겠죠. 탐구는. 근데 이제는 다 통합돼서 그냥 무조건 탐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사회랑 공통과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되게 부담이 줄은 거죠. 그냥 탐구가 물화생지를 보던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걸 봐요. 그러니까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끝나고 나면 계속 수능 공부를 혼자 하는 게 좋죠. 예. 근데 단점은 뭐냐? 기출문제가 없겠죠. 예. 공통과학이라는 기출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거 식으로 나오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는 상태예요. 그냥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 수능 과목이 된다는 건 학생들한테 부담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선택 과목이 없어졌고 수학도 선택 과목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는 원래 절대평가입니다, 어머니들. 원래 나머지 과목들은 등급이 나오는데 영어는 원래 수능에서는 항상 절대평가예요. 내신은 등급이 나와요. 어머니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어는 내신은 등급이 나오는데 수능만 등급이 안 나와요. 영어는. 그래서 영어는 1등급이 90점 이상, 2등급이 80점 이상 이렇게만 맞으면 되니까 상대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90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수학, 국어, 탐구는 남을 이겨야 되는 상대평가. 그러니까 수학이 쉬우면 쉬울수록 점수는 더 높아져야 되는 거고 수학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수는 낮아져도 되지만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수능은 또 그대로 9등급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9등급제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5등급제, 수능은 9등급제. 헷갈리시죠? 자, 어쨌든 수능은 그대로 9등급제. 그래서 4%. 그러니까 최저등급 맞추기가 어쨌든 4% 이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가 아닙니다. 4%입니다. 2등급이 11%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능은 9등급제. 근데 그래도 이과생들한테 조금 유리해진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문이과가 수학을 같이 보니까 이과생들한테는 좀 유리해졌죠. 이러다 보니까 제일 손해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외고 같아요. 충남외고 같은 경우 진짜 손해가 엄청 클 거예요. 왜냐면 뭐 이수 과목을 마음대로 깔 수도 없고 뭐 진짜 뭐 특목고에 그거에 의해서 뭔가 이수 과목을 마음대로 깔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설프죠. 그죠? 그렇다고 수능을 잘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외고가 수능을 잘 볼 일은 없거든요. 왜? 거기다가 문이과가 통합돼 있어요. 이과생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고가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외고는 진짜 잘못 갔다가는 진짜 꿈이 딱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외고 갔다가는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기 꿈이 진짜. 그리고 외고는 또 문제점이 뭐냐? 한번 들어가면 진로를 못 바꿉니다. 어머님들. 일반고는 마음대로 진로가 바뀔 수 있겠지만 외고는 진로가 정해져 있어요. 외고 가면 뭐 어차피 뭐 외대 가야 되고 아니면 뭐 문과 쪽에 뭐 가야겠죠. 그러니까 그 진로 변경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고는 조금 선택이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뭐 문과생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나마 영어가 유리한데 영어는 뭐라고요? 절대평가라고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의미가 없어진 부분이겠죠.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세 과목을 봅니다. 요 세 과목이 문과 수학인데 실제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게 뭐 미적분이라고 쓰여 있어서 미적분 같은데 미적분 미적분 아니에요. 그냥 수학 2라고 해서 되게 쉬운 미적분이에요. 되게 쉬운 미적분.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금 이과생들이 배우는 미적분은 미적분 2예요. 그러니까 이 미적분어는 그냥 원래 문이과가 다 배우던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미적분. 얘는 그냥 이 세 과목. 그러니까 원래 문과생들이 요렇게 시험을 봤었거든요. 이과생들은 어떻게 봤었냐면 이거 미적분 2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통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과생들한테 왜 유리하냐면 이과생들은 미적분 2를 배운다니까요. 미적분 2는 미적분 1보다 한 100배 어려워요. 진짜 100배 어려운 걸 공부하다가 100배 쉬운 걸 시험 보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진짜 미적분 1과 미적분 2는 차원이 틀려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쉽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땐 상대적으로 되게 미적분 2가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니까 이걸로 수능 보니까 편해졌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택 과목이 원래 예전에는 이제 기하나 미적이나 확통을 선택했었는데 그게 이 미적이랑 이 미적은 다른 미적이고 어쨌든 간에 요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했었는데 이게 다 폐지되고 그냥 하나로 다 같이 보자 이렇게 되니까 수능이 쉬워졌어요. 수능이 쉬워지니까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좀 더 유리하긴 하죠.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왜 일반고 학생들이 왜 수능이 밀릴 수밖에 없었냐면 준비할 기간이 되게 짧았어요. 실제로. 왜냐면 일반고 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언제부터 할 수 있냐면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할 수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왜 그러냐면요. 어쨌든 물화생지를 배우려고 해도 3학년 1학기까지 물화생지가 깔려 있고요. 수학도 미적분 2를 원래 3학년 1학기 때 배워요. 그리고 뭐 그나마 국어도 뭐 선택 과목 화작 같은 경우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3 1학기까지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막 수능 준비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수능 준비할 시간이 한 3개월밖에 없어요. 예, 지금 3개월밖에 그 3개월 중에 4개월밖에, 그러니까 총 4개월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달은 뭐 원서 쓰느라 뭐 정신 없고요. 3개월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솔직히 수능이 되게 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일반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탐구 과목을 미리 다 공부해 놓고요. 탐구는 1학년 때 다 끝난 거예요. 그거 계속 공부 꾸준히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랑 국어는, 그러니까 영어랑 국어는 원래 언어기 때문에 솔직히 고1, 고2, 고3이라는 게 그렇게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원래 실제로. 국어는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통합돼서 딱 나눠져 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국어, 영어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거고. 솔직히 수학만 못하죠. 수학은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야 나서 할 수 있긴 하니까요. 그래도 예전에는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2학년 2학기 때 이 세 개 과목이 다 깔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 세 개 과목이 2학년 2학기 때 2학년 2학기까지 다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로서 지금 얘가 2학년 1학기 때 배우고요. 얘가 2학년 2학기 때 배우고요. 얘가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학교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일반고 학생들이.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까지 수능 준비를 마치고 모든 과목을 다 배우고 3학년 때는 1학기부터 어쨌든 간에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좀 생긴 거죠. 그런데 범위도 줄어들었죠. 난이도도 고3 때 배우던 과목이 아니라 고1 때 배우던 과목으로 보죠. 그러니까 조금은 유리한 점이 있겠죠. 물론 또 잘하는 애들은 또 더 잘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예전보다는 부담감은 많이 줄었을 거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설명드린 부분인 것 같고 지금 현재 보시면요. 이번 수능 수학 등급 컷이 확통이 88.1등급이었고 미적은 84.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분이 훨씬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이과생들의 집합인데도 1등급의 점수가 더 낮죠? 왜 그렇겠어요? 미적이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그만큼 확통이 쉬우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합쳐진다고요. 이게 합쳐지니까 문과생들은 죽어나는 거고 이과생들은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능이 어쨌든 간에 통합된다라는 거는 이공계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문과생들한테는 그리고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학쌤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학이 중요해지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과생들도 그렇고 이과생들도 그렇고 수학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통합돼 버리니까 문과생들은 원래 문과생들끼리만 붙었었거든요. 이건 원래 문과생들끼리만 붙었던 시험을 이과생이랑 같이 붙어야 되니까 얼마나 문과생들한테 불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거 말고 뒤에 책자를 하나 나눠드린 게 있을 텐데 그 책자에도 한번 오늘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은 뭐 제가 다 쓴 글인데요. 그냥 뭐 모의고사 대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해서 좀 쓴 글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수학에 대해서 모의고사 특히 이제 그럼 수능 대비는 어떠냐인데 솔직히 자사특목고는 수능이랑 내신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 준비가 수능 준비예요. 그만큼 시험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냐?
아까 전에 뭘 본다고 했죠? 서울대학교에서 성취도를 본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뭐가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원래는 A, B, C, D가 안 들어갔었어요. 아까 원래 상대평가만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원래 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젠 절대평가도 평가 기준에 들어가요. 그럼 자사고가 무조건 시험 문제 어렵게 낼 수 없죠. 왜냐하면 다 C예요, 막 애들이. 그럼 뭔가 뭐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적절한 게 10%가 90점이 딱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고등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1등급이 A가 나오면서 딱 나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죠. 그러니까 자사고가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현재 고1의 자사고랑 지금 이제 중3의 자사고가 되게 포지션이 애매해요. 네, 왜냐하면 장점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올해 삼성고가 서울대를 14명 보냈어요. 엄청나게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고가 되게 똑똑하고 잘해요. 뭐 작전을 잘 세워요. 이번에도 이렇게 막 과목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되게 티나게 막 해놓고 막 해서 종합전형으로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걔네도 이제 어떤 작전을 쓸지 모르겠지만 과목 만들어내는 건 이제 안 돼요. 왜? 과목 만들어내면 등급 계속 떨어질 텐데요. 그렇다고 과목을 또 안 만들어내기는 또 애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작전을 쓸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나 이제 뭐 사회과학의 융합선택을 막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 제가 사회과학 융합선택은 유일하게 등급에 안 들어가는 거긴 해요. 근데 솔직히 대학교에서는 국영수 잘하는 애들 뽑지 사회과학의 융합선택이 잘하는 애들 뽑진 않거든요. 대학교에서는 어쨌든 대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영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솔직히 좀 포지션이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장점이 엄청나게 많이 사라졌어요. 자사고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제가